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오늘은 학업계획서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업계획서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첫 단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단락의 중요성을 앞에 커버 레터도 그렇고요. 항상 강조했는데 마찬가지로 첫 단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업계획서, 영어로는 Statement of Purpose, SOP였죠? 네. 도입 부분은요, 입학사정위원회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커버 레터가 전체의 문서의 첫인상을 좌우했다면요, 이 SOP는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입학사정관이 면접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를 당락을 좌우하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첫 단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커버 레터나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요, 경쟁력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첫인상이 좋으면 당연히 합격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도입 부분의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버 레터가 굉장히 형식적인 그러한 첫 문장으로 시작을 했다면 SOP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첫 문장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이요, 어떠한가에 따라서 입학사정위원회가 더 읽고 싶거나 혹은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이네 하고 다른 SOP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첫 문장, SOP의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선택한 단어들과 이미지는요, 단순한 주제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요. 입학 관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표현을 SOP에 쓰셔야 합니다. 그저 그런 내용, 평범한 내용이라면요, 아마 SOP에 대해서 면접관이 크게 인상을 갖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상 깊은 SOP는요,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첫 문장, 첫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SOP의 서론을 어떻게 써야 좋은 SOP가 될까요? 학업계획서 SOP는요, 학업계획서의 핵심, 즉 자신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자신의 목표와 열정을 보이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이 SOP 서론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서론을 임팩트 있게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경험을 시작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 랜덤한 경험이 아니라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경험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던가 이러한 경험을 시작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팩트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마치 소설을 시작하듯이 사람들이 더 읽고 싶게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경험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혹은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혹은 나의 경험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요. 이름풀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본인의 이름에 특정한 의미가 있잖아요. 한자어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혹은 순 한국말이라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이름을 본인의 분야와 연결시켜서 서론을 첫 단락을 쓰시면 그거 역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서론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본인의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격언 등을 표현을 쓰셔가지고 본인의 소신을 표현하시면 그 또한 좋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버 레터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이나 동기 등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했다면 SOP의 서론은요. 그런 형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굉장히 독창적이면서 여러분의 열정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문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에 긴밀히 연결시켜서요. 본인의 그러한 경력 혹은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 열정이 어떻게 잘 하나의 글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 시작이 SOP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름풀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요,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지표나 아니면은 본인의 태도, 삶에 대한 태도와 연결시켜서 그 서론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계획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분야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을 본론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론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격언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좌우명이나요, 감명 깊게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격언과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본인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서론을 시작을 할 때요, 대학원 지원 목적과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 분야를 언급하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서론에서 필요합니다. 무조건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 얘기나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더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자 또는 해당 교수님을 설득시켜서요, 자신을 제자로 두고 싶게끔 하는 것이 이 SOP 서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죠. 그렇지만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본론은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의 작성은요, 한 2개월 정도 꾸준히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에서 12개의 글을 써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한 번 SOP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써보시면서 수정도 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번 작성을 시작하면요, 그 후에 수정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속 미뤄 두시지 말고 일단 첫 번째 드래프트를 얼른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혹은 자신이 다시 살펴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시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이러한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자세한 전체 예시는요, 제가 모듈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왜 그 하버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역시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예시들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2개의 예시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요, SOP는 독창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서론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SOP의 본론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